강원 CBS 라디오 호호 해피데이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춘천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단체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섬기고 계신 우리 권혁준 대표 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혁준 간사입니다. 이야, 간사님 오랜만에 보는데 헤어스타일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잘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춘천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우리 권혁준 간사님 그래도 나름 우리 이쪽 춘천에서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더 네.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수전도단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네. 예수전도단의 역사를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저희는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1960년에 네.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outh with a Mission, 줄여서 YWAM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직역하면은 청년 선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청년들이 선교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선교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스 위더 미션을 창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1961년에 데이비드 이 로스 목사님, 한국어로 오대원 목사님이 미국 남장로교 파송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생 사역을 시작을 하시다가 또 두 단체가 전혀 상관없는 두 단체가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1972년에 있었던 뮌헨 올림픽이에요. 유스 위더 미션에서 젊은이들이 올림픽으로 전도여행을 수백 명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뮌헨 올림픽이 중단이 돼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약 180명이 한국으로 전도 여행을 오게 돼요. 그래서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등으로 ht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든지 조이 도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영적 지도자 세미나를 하시게 되는데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통역을 바로 오대원 목사님이 하시게 되고 로렌 커닝햄과 오대원 목사님의 만남이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1973년에 처음 만나게 되시고 두 분 다 젊었겠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교류가 시작이 되고 두 단체의 공통점을 두 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바로 청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하나는 세계 선교라는 키워드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속 오대원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시죠. 우리 같이 사역하자. 함께 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사역하자.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셨다고 해요. 오 목사님이.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에 1980년에 유스 위더 미션과 예수전도단이 합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스 위더 미션 코리아, 한국어로는 예수전도단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1981년에 첫 번째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한국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유스 위더 미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유, 설명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군요. 생각해보면 그럼 197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의 청년 사역에 정말 큰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시화가 시작된 것도 네, 맞습니다. 이맘때고요. 예. CCC의 김준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부흥하던 시절이지만 교회 밖에 있던 선교단체,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이런 선교단체들의 역할이나 태동이나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이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요한 때는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좀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러게요. 저희도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 지부는 언제 생기게 됐어요? 춘천 지부는 1980년도에 네. 예수전도단이 처음 성시와 운동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네. 그때는 지부의 개념보다는 춘천에 계속 이제 팀들이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성시와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것과 별개로 1987년에 한림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예수전도단 동아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림대, 강원대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고 1990년대부터 정식으로 춘천지부 개척팀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게 긴데 중간중간에 여러 좀 일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있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 40년간 그렇네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때 아마 대학교에서도 캠퍼스 사역들도 잘했었을 것 같고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도 이런 뭐 DTS 하셨다는 분들 간혹 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어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네, 유스 위디오 미션이 상당히 크고 뭐 지부도 많고 네, 맞습니다. 스쿨들도 많이 운영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DTS라는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그 DTS가 전 세계 약 180개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3개월 동안은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은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전도여행을 하는 그 총 6개월의 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80년대에 학생 선교 운동이 활발했었나 하면 뭐 신선하기도 했지만 일단 찬양 문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뭐 대개의 수련회가 뭐 길어야 4박 5일 이랬지만 이 선교단체 수련회는 막 2주, 막 3주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 여행도 막 하고 이제 이러한 교회에서 조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 안에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오 목사님이 그 예수전도단을 시작을 하실 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대요. 하나는 대학생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 사역. 지금 이제 화요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나 어떤 공간을 빌려서 하신 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서울의 댁에서 시작을 하셨고 점점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서울의 종로에 있었던 뭐 YWCA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리면서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그렇죠. 드럼, 뭐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하면서 근데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저 사람들 뭐지? 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렇죠. 우리 지금 뭐 그냥 아주 지금 부르면 또 옛날 노래 같이 들리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다 초기 예수노단에서 불렀던 찬양들인데 예, 맞습니다. 또 살짝 좀 거부감이 든 게 이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굳이 뭐 뭘 플로잉하니 뭐 스텝이 뭐 돈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피가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던 그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근사해 보이고 뭐 되게 무슨 제일교회 뭐 이렇게 썼던 티셔츠 입었던 사람들한테 영어로 된 거 이제 입히고 그냥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당시에 어떤 또래들 또 우선 우린 전도사님 목사님이 익숙한데 간사님 또 이러니까 뭔가 조금 더 순수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우리 권혁준 대표 간사님 나오셨는데요. 간사님은 원래 고향이 원주입니다. 네, 강원도죠. 네. 그리고 원래 모태신앙.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그럼 이제 원주에서 그럼 쭉 사셨어요? 네, 원주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제 두 분 다 교사하셨어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 네. 이곳저곳 다녀오긴 했는데 10살 때부터 원주에 정착을 했고 이제 한 20살 때까지 원주에서 이제 살았죠. 야, 그럼 지금까지 그냥 계속 요 강원도에서. 네. 군 생활을 빼고 모든 생활을 다 이제 강원도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70%가 여기 와서 군 생활을 하는데 네. 또 군 생활은 또 어디 가서 했어요? 전남 해남 땅끝 마을에서 했습니다. 너무 먼데 거긴 너무 머네 여기서요. 네, 땅끝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많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네. 그때 부모님 면회 가시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저기 휴가 나오는데도 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네. 네. 거기도 군부대가 있어요? 예, 그 처음 알았습니다. 해남 거기도 마을에? 육군이 있습니다. 예. 야, 그렇군요. 뭐 하여튼 전국들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네.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회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장로교 합동 측이 제 모교회였어요. 네. 예. 이거 본 것 같아요. 제일 장로교회 원주. 모교회는 아닌가요? 좀 작은 장로교회고요? 성광 장로교회라고요. 예. 그러다가 하여튼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음.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교회가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원주에서 청소년 부흥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억지로 갔죠. 이제 중학생들이 뭐 다. 예, 억지로 갔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옆에 다 이제 같은 교회 친구들 이런 있고, 거였어요. 내가 왜 울지? 나 울면 그렇죠. 안 되는데. 이거. 근데 또 어색하게 손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지. 네. 모양 빠지게 운다 네, 이렇게 하면서도 네. 친구들이 막 놀리잖아. 그렇죠. 옆에 얘 운다, 얘 막 운다. 안 우는 척 해야 되고 막. 예. 야, 6학년 애들 정말 웃겨. 얘 운대. 뭐 하면 남자애들은 막 여자애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너 진짜 우냐? 뭐 이러고선 그렇게 해서 어떤 은혜 받는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2001년? 2001년입니다. 네네. 예. 아이고야. 이때 저도 청소년 사역 한참 하던 때인데 2001년. 예. 이때 중학생들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 대구에서 하던 그 청년들 생각나네. 청소년들. 그러면 계속 원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시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거를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지금이랑 성격이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아무도 없었는데 한 친구를 어떻게 우연찮게 사귀게 됐는데 네. 그 친구가 자꾸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어디를 자꾸 가더라고요. 어.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예, 네. 학교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가면은 제가 혼자가 또 남으니까 무조건 따라갔어요. 친구가 많지 않았구나. 예, 그렇죠. 예. 어. 많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몇 명이 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밥 먹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학교를 위한 기도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기대하에서 기도하는 네, 그거구나. 맞습니다. 네네. CU 앳 더폴 운동이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학교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다가 이제 기도 모임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감사하게도 3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그럼 실제로 장소는 학교 안에서 어디였어요? 뭐 어떨 때는 교실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학교는 그 당시 국기계양대 앞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국기계양대 앞에서. 네, 실제로. 예. 국기계양대는 사실 학교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중앙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시선도 있고 쟤네 뭐 하는지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또 뭐라 하시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정말 감사하게도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또 있습니다. 예. 어느 고등학교였어요? 원주 육민관 고등학교. 그래. 손흥민도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육민관 중학교를 다녔죠. 예, 같은 재단입니다. 예. 나 이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학교 이름이 뭐 저렇지? 예, 그렇죠. 예, 학교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기를육, 백성민, 집관.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학교라는 뜻이고 강원도 최초의 그 사립 고등학교라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 운동을 했네요. 네, 맞아요. 3년 동안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용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2-3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0명까지 그 인원이 늘어났어요. 20명? 예. 어이구야.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이 뭐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냐마는 저희 안에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선생님들도 계속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마지막 경고다라고 교감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눈에 띄는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거 했어요?
그냥 국기계양대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친구들이 아픈 그 질병들이 낫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린 마음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일들 그리고 저희의 기도 운동의 멤버들 저를 포함한 그 친구들이 회장단에 들어가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했던 일들 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운동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와서 예, 김윤기 간사님 네. 나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야 그때 학생이었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외모는 같은 또래인데 5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도 젊어야 돼요. 맞습니다. 학생들을 네. 이끌어가는 전 그 생각 정말 변함없이 하는데 청소년을 이끄는 분들도 젊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젊은 분을 이끌어가시는 또 다른 멘토가 촘촘히 있어야 이게 아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디나 조금 좀 아쉬운 건 지금도 무슨 그 일을 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없고 40, 50대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한국교회 선교단체는 물론이고 청소년 사역에 좀 안타까운 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김윤기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던 학생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 당시 원주에서 한 20, 30개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요. 너무 그 뜨겁다 보니까 그 김윤기 목사님이 이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시웨터프린 원주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 저녁마다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자 훈련이죠. 근데 그 당시 왔던 그 강사님들이 예수전도단의 전현직 강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전도단을 알게 되고 선망하게 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서울로 가서 화요 모임도 참여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마음이 그렇지, 있었죠. 그렇지. 예.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 훈련받고 유미가 고등학교에서 네, 네네.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신학교 진학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신학교 진학을 그래서 했죠. 그렇군요. 네. 어디로 진학하셨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에 네.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 당시에는 예수단 화요모임 이런 데 많이 가고 뭐 그랬던 일들이 많고 간사로 자원하기 전까지 그렇게 10대 때 20대 초반에 많이들 봉사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학생 중에 하나였겠네요. 그렇죠. 예수전도단 그 매니아 중에 이제 한 명이었었습니다. 예. 막 새로운 찬양 나오면 다 외우고. 그렇죠. 앨범 사면 바로 사고. 예.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해가지고 핸즈 이런 거 다 하고 그랬겠네요. 모빌 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모빌팀이라고도 하고. 예. 제가 좀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연극팀 하면 안 되나? 모빌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모바일 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어디나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무대 없어도 공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팀의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대학교 생활은? 사실 학교 생활을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것도 또 예수전도단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이제 DTS를 권유를 받았어요. 김윤기 목사님이 제가 20살 되고 2월 달에 DTS를 갈 걸 권유를 했고 확정을 하고 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바로 DTS에 갔어요. 그냥 뭐 10대, 20대가 다 그냥 유스 위드 미션이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DTS를 어디 가서 하셨어요? 홍천에서 DTS를 했습니다. DTS도 강원도에서. 예, DTS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네. 홍천 DTS 유명하죠. 그때 뭐 많이 하셨어요? 여러 명이? 동기가 41명이에요. 제 동기가 많았네요. 41명인데 경쟁률도 세서 그래. 거의 3대 1이 됐어요. 이야. 120명이 지원하면 이제 제일 좋던 시절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황금기네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어. 20년 전입니다. 3대1 경쟁을 뚫고 40명이 함께했던 그럼 거기 기혼자들도 있었어요? 기혼자들도 있었고요. 음. 예, 간사님들 중에도 또 이제 기혼자들도 있으시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간사님들이 참 자원도 좋고 보면 멤버십도 좋고 충성도도 높은 분들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유 참 그때 생각 많이 나겠네요. 그때는 뭐 직장인 DTS, 뭐 독수리, 네. 예, 뭐 BDTS 맞습니다. 예, 비즈니스 이글스 DTS라고 네. 예, 독수리 DTS가 이제 지금도 있는데요. 더 음. 이제 그때는 활발했죠. 예. 그럼 홍천에도 그게 다 있었어요? 홍천은 음. 지금도 그렇지만 DTS 사용만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뭐 꼼짝마해서 그렇죠. 한 학기 해당되는 6개월 정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홍천군 내면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해발 750m이고 차로 10분 가야 읍내가 나오는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예, 동네입니다. 시설은 어땠어요? 그 당시 시설은 네.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 있는데 음. 내가 여기서 어떻게 3개월 동안 살았을까? 그 추운 겨울에. 그렇지. 예, 10월 달에 이제 어. 입교를 했는데 네.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이제 살았거든요. 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열악한 열악하지.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훈련 받을 때 그 열악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수도 이틀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러면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땀이 날 수밖에 없고 씻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진짜 찬물로 씻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였는데 그냥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은 예, 야, 못하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2004년 4년입니다. 이때 군대도 온수 나오던 때예요. 맞습니다. 군대도 90년대 군대도 다 온수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 이런 온수도 안 나오는 그런 훈련 받으면서 40명이 하셨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선발된 일원으로서의 훈련 기간이다 생각하니까 고생한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아마 함께 했던 분들과의 좋은 추억처럼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추억이었고 이런 곳이 진짜 천국인가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죠. 예.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돈도 되게 많이 내요. 네, 예. 지금은 뭐 더 올라서 그때만 해도 강의 비용이 185만 원에 그쵸. 전도행 비용도 그만큼의 재정이 또 이제 들었고요. 예. 하여튼 저는 신학생이어서 조금 뭐랄까 보는 시각이 좀 달랐지만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보다 학비가 더 비싸? 이거 뭐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야 DTS 하고 오면 사람이 막 달라져 있는 걸 많이 이제 경험도 했죠. 보면서. 그때 저희 때는 그 유명한 분들 했었어요. 영화배우 최민수 이런 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민수 씨도 홍천에서 DTS를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그랬던 좋은 시절에 하셨네요. 그럼 DTS 끝나고는 이제 간사 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예, DTS 끝나고 그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홍천 DTS에 지원을 해서 간사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9대1의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 상처 하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좀 집에서 쉬면서 네네. 기다리다가 그 당시 이제 학교장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춘천지부 혹시 간사 지원 해보지 않을래? 거기서 BEDTS라는 걸 하는데 너가 DTS에 마음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BDTS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옳다커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춘천지부에 제가 이제 간사 지원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4월에 춘천으로 오게 됩니다. 야, 거의 20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원해서 이제 20년 세월을 하시게 됐네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간사님한테 좀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장로님이 계시다면서요? 네. 참 이분 얘기하면은 지금도 울컥울컥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진짜 뭣도 모르고 춘천지부 BDTS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005년 4월에 이제 춘천에 왔는데 그 다음 달에 BDTS가 열린대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형제 간사님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너가 소그룹 간사를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섬겨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그중 9명인가 10명이 학생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바로 심진환 장로님이셨어요. 어이구. 근데 그분은 제가 훈련받았던 홍천 내면의 창촌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 일주일에 2번씩 BDTS는 통학을 하면서 저녁마다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도로 사정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춘천까지 오는 2시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이제 오셨던 거죠. 훈련 끝나면 밤 거의 10시 반쯤 됐는데 또 끝나고 또 가시고 또 다시 다음날 오시고 이렇게 5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간사가 저였고 심진환 장로님이 이제 학생이셨어요. 1시간 반 정도 소그룹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그 당시 21살이었는데 21살 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 심진환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번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형제님 이러면서 훈련 중에는 이제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간사님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거든요. 부모님 또래의 장로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랑 연세가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참 이런 것 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겸손하십니다. 배우기를 원하시고 네네. 배우는 자의 자세로 이렇게 겸손하게 계시는 이런 장로님들. 그렇군요. 창촌감리교회 참 좋은 교회네요. 네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춘천 DTS는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네. 성광교회에서 했어요. 예, 성광장로교회에서 했고 네네. 그 당시 지부장님이자 BDTS 리더셨던 간사님이 지금은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성광장로교회에 출석하고 계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제 빌렸죠. 그래서 성광교회에서 네. 그 BDTS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인가요? 성광교회? 네, 맞습니다. 예. 스무숲 뒤에. 예.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테스 처음으로 이제 간사로 섬기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동안에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휴학 중이었어요, 계속? 사실 21살 남자라면 한국의 남자들이라면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든지 그렇지. 군대를 가든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기도하면서 이제 간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엄마와 또 그 당시 제가 섬겼던 모교회 목사님과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엄마요? 저희 어머니, 예, 저희 어머니. 삼자 대면을 예, 삼자 대면을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물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또 원래는 사실 뭐 복학을 하든지 군대를 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삼자 대면 하는 자리에서 맛있는 돼지갈비를 사주시면서 저를 이제 회유하시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이제 하셨죠. 설득하시는. 예, 설득을 이제 하시려고 사역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지, 학교를 그렇지. 가야 된다. 아니면 군대를 가라. 음. 다 맞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갈비가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군대를 가야 미안했어요.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계속 연기를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이것도 스토리가 길지만 27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가긴 갔군요. 네, 네, 네. 난 안 갔다는 줄 알고.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정말 진짜 헌신했네요. 그 20대를 고스란히 할 수 있는 헌신을 최대한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네요. 그러면 대학생 대상 UDTS도 하고 네, 네. 직장인 대상 BDTS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춘천에 화요 모임도 있었어요? 네, 화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이 와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그 전부터 있었어요? 화요 모임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 어디서 했어요? 이때 화요 모임은? 2005년에는 동부장로교회에서 화요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이 모였나 봐요, 당시에. 그때 간사님들이나 이제 발렌티어 분들 제외하고도 한 4-50명씩 매주 그렇게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찬양팀이 따로 있었어요? 네, 저희 화요 모임 찬양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고. 예. 야, 이때가 아마 춘천에서 여타 다른 청년 사역들도 상당히 활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20년 전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J 뭐 있지 않았나요? 그 JDM. JDM. 네. 맞아. 그 JDM 하고 뭐 이렇게 청년들 사역들 했던 운동들도 많고 했는데 다시 이게 좀 다시 될 수 있겠죠? 네. 다시 현실이나 한번. 뭐 네네. 통계는 사실
절망적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사이클이 저는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카이로스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지금 20년간 해오시는데 그럼 군대 간 기간은 잠깐 좀 쉬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2005년 4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011년 5월에 군대를 갔어요. 5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물론 이제 가기 전엔 좀 더 쉬었지만 5년 반 사역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네네. 남들은 저희 단체는 6년을 사역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안식년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5년 반 사역하고 군대로 군식년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10개월, 21개월 동안 이제 쉬면서 그래서 멀리 갔구나. 저기 땅끝 마을까지 가서 사역과 최대한 멀어지기. 그렇네. 그럼 또 이렇게 멤버십 좋으면 면회도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면회도 저희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제 지인 이제 형인데 그렇죠. 그분이 마침 고향이 해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 왔다가 예, 햄버거 사들고 저한테 오기도 하고 예. 너무 멀어서 올 거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또 해남이 고향인 분이 또 여기서 네, 간사도 네. 하고 그러셨네요. 어쨌든 고스란히 20대가 정말 청년 사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어떤 사역들을 군 전역한 후에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사실 군 전역하고도 저는 당연히 예수전도단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그 당시 지부장님이나 주변 간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결정적으로 이제 군 말년에 그게 2013년 1월일 거예요. 근데 그 탄약고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관련 있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더라고요. 강원도, 다음 세대, 통일, 훈련 이런 단어들이 나열이 되면서 강원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일의 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비전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고생했겠네요. 20대 후반에 전역했으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20대 초반과 함께 군생활 하는 일. 오늘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를 섬기고 계시는 권혁준 대표 간사님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 간사님의 20대 시절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던 YM어로서의 인생 어떤 전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최근의 사역들 좀 2부에서는 좀 말씀 나누고 네네. 싶은데요. 최근에 하와이 갔다 오셨어요? 네, 하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는 이제 그 코나, 코나 열방대학이 코나라는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YM이 운영하는 진짜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 대학이죠. 예, 맞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더 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저희는 줄여서 U 오브 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훈련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얼마 정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YM어라면 한 번쯤은 코나 열방대학을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쯤은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재작년에 22년 5월에 전국 예수전도단에서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과 대학 사역을 하는 리더들 한 25명이 그곳에 한 10일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그때를 기점으로 한 2, 3년간 굉장히 좀 메말라 있었고 되게 비판적이었고 저희 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썩 들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부랑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맞아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또 이제 찾아왔고 또 다른 단체 외부의 사람들이 저희 단체를 향한 그 시선에 같이 이제 동조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영혼이 메말라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그 선교사로 나간 울산 지부장님이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혁준아, 그래도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매일 저녁마다 전화 오면서 저를 이제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갔는데. 네, 억지로 네. 갔죠. 정말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일단은 하와이를 그래도 갔는데. 네, 하와이를 처음 가는 거였고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너무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곳에는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하와이인데. 예. 네.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 이렇게 해지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 때도 마스크하고? 서류 막 이렇게 뭐 세네 개 챙겨가고 공항에서 또 한번 코 이제 검사하고 맞아요. 이랬는데 가자마자 마스크도 다 벗고 알로하. 예. 네. 아 이곳이 또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첫날, 둘째 날 지나면서도 뭐 그렇게 그냥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기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와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1년에 그렇죠. 맞아요. 2,000명 이상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거든요. 어쨌든 좋은 거 보셨겠네요. 좋은 경험.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 사역하는 리더들과 만나서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DTS나 그 훈련 이후에 반응하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지를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10일간 지나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에 깨더라고요.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 시간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더 자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뉴스 읽거나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을 텐데 SNS 보거나.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예배 음악을 하나 유튜브로 틀고 이제 제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이게 역설적인 게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와이모로서의 삶이고 예수는 간사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들인데 이상하게 갔다 오고 나서 눈물이 나고 제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나 이틀만 갈 줄 알았어요. 사실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냥 회상하면서 그 마음에 젖어서 좀 그냥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그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또 하나는 마치 중학교 3학년 때 억지로 갔던 그 집회에서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억지로 간 하와이에서 예,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네요. 예. 정말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사실 억지로 갔고 근데 그 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너를 처음으로 돌이킬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 지금도 되게 낯간지러운 표현인데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시간들이. 사실 옆에서 제 아내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저러다 말겠지. 왜 저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사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계속 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아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왜 울지? 막.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펑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 때문에 예. 그렇네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근데 코나에 또 갔어요? 작년에도? 네. 23년 1월에 또 가는데 그것도 사실 뭐 또 갈 일이 또 있겠나 바로 몇 개월 만에 또 가는 게 사실 그렇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그렇죠. 예, 그런데 22년 5월에 방문하고 갔다 와서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네. 그해 여름부터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셨어요. 너가 다시 코나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그냥 방문이 아니라 이 땅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함께 모아서 그곳에서 너가 만난 것처럼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통로로 너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든 모양이에요? 네, 그게 바로 유스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역입니다. 네.
그 뉴스웨이브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아무런 기반이 없고 그곳에서 한 세미나를 하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아는 간사님들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함께 갔던 좀 경험도 더 많은 선배 간사님들의 좀 도움을 의지해서 이러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거절하면서 이거는 혁준아 너가 직접 연결하고 한번 해봐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코나 열방대학의 리더십 간사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그 세미나 뉴스웨이브가 허락이 되었고 근데 허락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모아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모으고 스태프들을 모으고 먼저 스태프부터 재정도 모으고. 예, 그렇죠. 스태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기적적으로 15명의 스태프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간사님들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사역 간사님들이 아니라 다른 지부의 간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 지부 간사님들 한 6분 포함해서 전체 15명의 간사들이 모였고 그리고 간사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모여야 되는데 학생 22명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냥 SNS에 광고 몇 번 올리고 등록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예산 자체가 일단 전체 37명이었기 때문에 회비를 다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렇겠네요. 예산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계속 또 채워주시고 그래요? 예, 회비 이상으로 또 재정을 내신 그 학생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23년 1월에 약 12일 동안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스웨이브 캠프 1기였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서 가면은 코나도 갈 수 있나 보죠.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하우징, 그러니까 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2, 3천 명이 훈련을 받으러 와요. 맞아요. 1월과 4월, 7월,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갔던 학기가 1월 학기랑 이제 겹치는 시기였죠. 근데 다행히도 그 시기에 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023년 1월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유스웨이브 사역이 지금 준비된 있다고요. 네, 그리고 유스웨이브 캠프 2기를 올해 1월에 또 이제 하와이에 갔다 왔고요. 그래요? 네, 여기도 네. 갔다 오고. 원래는 그냥 단일 행사로 끝나려고 했어요. 그냥 한 번 하는 이벤트로 끝나려고 했는데 네. 작년 여름부터 또 계속 이거를 어떤 유스웨이브 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 유스웨이브 무브먼트로 이거를 좀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스웨이브 캠프를 한 번 더 했고요. 올해 1월도 34명의 간사 및 학생이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좋은 거 구경하고 그냥 캠프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결국에는 선교하는 일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름에 파리에서 큰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파리 하계 올림픽. 예,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행사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스웨이브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이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신청을 아직도 받고 있나요? 예, 그럼? 아직도 받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받고 있고 7월 한 달은 모집된 학생과 스태프들이 함께 이제 훈련하는 교육을 받는 기간인데 더 많은 특히 강원도 네네. 또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SNS로 지금 계속 그 유스웨이브라는 계정으로 저희가 계정을 하나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네네. 그곳에 링크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스웨이브를 검색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간사님 앞으로의 계획. 좀 뭐 파리 가는 것도 중요한 계획인데 사역적인 계획도 네,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춘천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고 네. 지금은 또 대학 사역 전체 한국 책임자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사역의 뿌리는 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국 단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지역에 대한 좀 시간도 많이 내지 못하고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춘천에서 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 하고 싶고요. 제 어떤 신앙의 그 시작이었던 학교에서 기도하는 운동들을 다시 청소년들 안에 춘천에 있는 청소년들 안에 좀 불을 지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서 좀 가려고 합니다. 네. 그냥 새로워지신 것 같아요. 네.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런 사역이 사실 좀 YM다운 사역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권혁중 간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